안녕하세요. 하이드입니다. 하이염. 아니, 벌써 10월이에요. 이거 실화인가? 올해가 이제 정말 몇 달 안 남은 것 같아요. 이민년 운세 찍은 게 엊그제 같은데, 9월은 추석도 있고 해서 그런지 9월 제가 뭐 한 것도 없는데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시간이 빠르게 느껴지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렇다는 건 세월의 태풍을 직격으로 맞고 있다는 뜻입니다. 나이 먹을수록 시간이 빨리 간다고 느껴진다고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속설이 있잖아요. 지난달이 금의 기운이 가장 강했던 시기이죠. 기요월이었는데 금의 기운이 강해져서 절정이 된다는 건 이제 올라갈 일은 끝났고 내려간만 남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욕조에 물을 받을 때는 뭔가 느린 것 같지만 막상 물을 뺄 때는 순식간에 빨려 들어가잖아요. 이처럼 문의 기운이 올라갈 때보다는 물러갈 때의 체감 속도가 무척 빠르게 됩니다. 댓글 보니까 여러 가지 좋은 소식을 많이 전해주셨더라고요. 사실상 이제부터는 내년 개묘년의 흐름을 바꾸기 위한 분들이 움직일 때가 된 거입니다. 이제부터 경직되어 있거나 수동적으로 무언가 답답하셨다면 슬슬 변화를 위한 빌드업을 하고 계시거나 주변에 그런 현상이 드러나고 있을 거예요. 지난달 운세에서는 많은 분들이 개인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상황에 직면할 거라고 했어요.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각 국가별 개인별로 생존을 위한 입장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 주변에도 일신상의 변화를 겪는 분들이 많아서 한 달 동안 너무 정신없이 보낸 것 같아요. 과거에 제가 예측했었던 구군의 흐름들을 돌아보면 21년 신축년에 커다란 버블이 만들어지고 22년에 이민년에 쓰나미처럼 우리를 덮치게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무리한 투자를 하지 말라고도 했었고 달러에 더 투자하는 것을 추천드렸었어요. 사실 이런 경제적인 예측은 전문가들도 다 틀리니까 안 하는 건데 이걸 사주로 맥락이라도 조금은 잡아갈 수 있다는 게 저희한테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여러분들한테 뭔가 방향 제시를 하는 게 사실 제가 늘상 하고 있는 일들을 그냥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덕분에 수익이 좀 늘었는데 우리나라가 이 정도로 무력하게 환율 방어를 못하는 걸 보니까 기분이 참 애매합니다. 차라리 이런 예측들은 틀렸으면 좋겠는데 앞으로가 걱정이 많이 돼요. 지금은 거의 브레이크가 없다고 봐도 무방하죠. 이제 이런 폭탄이 제조된 것들로 인해서 개묘년에 어떤 일들이 발생할지 그걸 내가 유리하게 사용하려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도 슬슬 고민을 해볼 때입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이번 달이 참 중요해요. 항상 말하듯이 운에서는 당장의 좋고 나쁜 게 전혀 중요하지가 않아요. 앞으로 어떤 흐름일지 예측하면서 적절한 선택을 해 나가다 보면 유리한 고지를 점유하는 때에 기회를 잡는 겁니다. 제 채널의 모든 운세 영상은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고 그럼 이번 달 운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월 경술월은 8일부터 시작해서 11월 7일까지가 경금과 술토라는 글자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절기로는 한로죠. 이번 달만 지나면 이제 입동이니까 겨울이 되기 직전의 시간입니다. 겨울은 이제까지 왕성했던 양의 기운이 사라지고 음의 기운이 지배를 하는 시기예요. 음이라는 것은 모든 생명을 죽음으로 돌리는 기운입니다. 얘기만 들어도 찝찝하고 무섭죠. 그래서 이렇게 경술월처럼 금의 기운이 가장 왕성해지는 것을 사주에서는 숙살지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술월은 12지지 중 가을인 신유술의 마지막 시기예요. 한 해 농사를 마무리 짓고 길고 긴 어둠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경술월의 중간이 지나면 이제 상강인데 본격적으로 서리가 내리고 나뭇잎도 생명을 다해서 낙엽이 되어 떨어지는 시기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쉬웠던 하루를 마무리하고 더 나은 내일과 기회를 노리기 위해서 호흡을 고르는 자기 전의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경술은 60개의 간지 중에서 47번째로 경금의 백색, 술토는 강아지다 해서 보통 경술이 오면 하얀 개다, 백구가 왔다, 아니면 하얀 늑대의 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경술은 나붐으로는 차천금이라고 하는데 사주 공부하시는 분들은 보통 신살로 외우시니까 괴강살로 많이 알고 계시죠? 차천금이라는 건 비녀나 귀금속, 장신구들을 말하는데 중국 영화 같은 걸 보면 왕비나 귀족 가문의 여식들이 거대한 비녀와 관을 얹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팔자에 경술이라는 글자만 있어도 좋은 집안의 자식이라고 보고 그랬어요. 물론 현재 사용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경술과 신해라는 것은 가득 차 있는 넉넉한 창고라고 할 수가 있어요. 남들은 겨울에 추위와 배고픔을 걱정할 시기에 곳간을 넉넉히 채워놓을 정도의 능력이니까 그 부분만을 보면 대단히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는 사주에서 유력하고 유리하게 보여지는 글자가 움직이는 걸 대단히 위험하게 보는데 그 이유는 차차 알아보도록 하고 경술이 과거에는 어떻게 작용했었는지 흐름을 먼저 짚어보도록 합시다. 자, 경술국치 국사 시간에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야, 이거 다 안 들어본 것 같은데? 보니까 뭐 땅주님, 나나님 뭐 다 이렇게 주무시고 계신 것 같아요. 1910년
경술련에 대한제국이 일본 제국에 병합되어서 역사 속으로 사라진 때이기도 하고 한일 병합 조약이라는 일제강점기가 시작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1905년 을사조약부터 정미조약, 기유각서, 그리고 경술국치까지 한반도를 지배하기 위한 일제의 빌드업이 차곡차곡 진행되어 왔잖아요. 결국 경술에 일어나는 일은 이를 억지로 정당화하기 위한 과정이었을 뿐이고 절차적 정당성도 없고 불법적인 조약으로 한 나라의 국권을 탄압하는 계획이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일제 입장에서는 대단히 순조롭게 진행이 된 거죠. 이와 유사한 일들이 현재 우리나라에도 일어나는 중이에요. 과연 저희 같은 일반인들이 법정에 서게 될 때 판결에 부정하거나 맞서게 될 수가 있을까요? 많이는 법 앞에서 평등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서로 양쪽에 싸우고 의견이 다른다고 하더라도 시스템 안에서 논의를 진행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 자체를 부정하거나 법을 부정하거나 원하는 답이 아니라고 하면은 법 체계 자체를 무시하는 것 자체는 진짜 위험한 일 같아요. 그 여파는 그랬듯이 언제나 우리 국민 모두가 짊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제가 바라보는 경술의 입장입니다. 경술월에는 어떤 양상으로 진행될지 앞서 배운 맥락들을 연결을 해서 이해를 해보도록 합시다. 경술에서 술토는 토이기는 하지만 신유술이라는 가을에 강한 금의 기운을 대표하기도 해요. 거기에 경금까지 우뚝 서 있으니까 금의 기운이 더욱 강한 거죠. 모든 권한을 위임받고 내가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것과 같습니다. 금에게는 책임을 진다는 건 화의 기운이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화급금이 돼야 어딘가 귀속되는 형태가 될 수 있는데 올해는 경술이라는 월운이 이민에게 온 거니까 화급금이 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민년의 임수라는 건 수국화를 대단히 잘하기 때문인데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올해는 수생목이 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주의할 부분이 있죠. 바로 새로운 걸 해나갈 때 여러 암초에 걸려서 자빠질 수 있다는 거였는데 더군다나 이제는 경술월부터 본격적으로 수의 기운이 강해지는 시기입니다. 뭔가 새롭게 주도해서 시작하거나 드러내는 게 더더욱 쉽지 않게 되겠죠? 이런 운에 새로운 시작을 해나간다면 그건 무리를 해서 강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변화를 희망하거나 어딘가에 나설 일이 있다면 지난달부터 하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좋은 운을 쓰려면 그걸 사용할 조건을 미리 만들어 둬야 한댔죠.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오는 기회는 재앙인 거예요. 그 한 끗 차이입니다. 이번 달에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보다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게 적절합니다. 경술의 지지인 술토 안에 신금 정화무토는 지난 여름, 가을 담아둔 모든 노하우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이제까지 읽어둔 핵심을 마무리하라는 의미를 부여해 볼 수 있는 시기고 그 모든 노하우를 발휘한다는 것이 바로 금생수입니다. 지난 시기를 되돌아보면 작년에 올해 이민년을 예언하면서 시작 단계에 급격하게 무너지는 양상을 가장 조심하라고 했잖아요. 새로운 정권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일어났어요. 대통령 취임 3개월 만에 지지율이 20대 초반대까지 떨어지는 경우가 대단히 드물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올 봄에 시작한 러시아의 우크라 침공도 며칠 만에 러시아가 완승할 거라는 군사 전문가들의 평가를 받았었지만 지금은 러시아가 뿌리부터 급격하게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시작한 시기가 봄이죠. 그리고 출시 직후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말달도 무너지고 있어요. 저도 진짜 열심히 육성했는데 이제 할 수가 없게 돼버렸죠. 이민년에 쓰나미가 오고 개묘년에 어떤 어려움이 닥친다고 해도 일단 살아남기만 하면 후일을 도모할 수가 있습니다. 버틴 다음에 성장할 수 있고 더 나은 입지를 다줄 수 있는 거니까. 하지만 이 모든 가능성은 결국 생존자들의 특권인 거죠. 이 생존이라는 게 가장 어려운 과제가 되는데 이때 필요한 게 바로 금생수라는 겁니다. 경술월에 우리 모두는 금생수를 해야만 해요. 금생수란 무엇이냐? 수라는 것은 그 자체로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한 거예요. 음양으로 치면 음의 기운이 가장 강한 것이니까 깊숙한 곳에 있는 거죠. 그리고 금이라는 것은 오행 중에서 가장 무거운 물질입니다. 무거운 물질이 가장 낮고 깊은 곳에 머무르는 건데 금생수를 하라는 건 새로운 무언가를 하지 않는 거랑 비슷해요. 이번 달에 가장 중요한 철칙입니다. 내가 뭔가 책임지고 나서지 말고 고개를 내리고 아래를 내려다 보라는 거죠.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겸손하게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으로 써야 합니다. 올 겨울에 할 일들, 내년에 할 일들을 내가 완벽하다고 느끼는 것 이상으로 더 완벽하게 준비하는 거예요. 뭘 더 준비할 수 없을 만큼 준비해야 됩니다. 나의 과제가 이직이라면 평소보다 훨씬 철두철미하게 서류를 준비해야 되겠죠. 이력서 자기소개서도 철저히 보고 나에 대한 주변 평가도 신경 써야 되는 거고요. 오타는 없을지 부족한 게 없을지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자기가 하나 방심하는 순간이 자기의 실패를 예견하게 되는 것과 같아요. 인간관계도 새로운 관계를 만들거나 외부로 확장하기보다는 지금 있는 지인들을 잘 유지하고 챙기고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오랫동안 알던 사람들에게 힘을 쏟는 쪽으로 에너지를 안배하셔야겠죠. 자영업자라면 새로운 고객 확장을 위해서 마케팅을 하는 시기라기보다 단골 챙기고 기존에 방문했던 손님을 위한 이벤트나 프로모션을 준비하는 게 낫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올 한 해 동안 지치고 힘들고 억지로 버텨왔던 많은 분들과 새로운 계기가 필요했던 분들은 이미 지난달부터 변화를 준비해 왔을 거예요. 이직을 하거나 새로운 곳을 준비하는 것, 기존 연인과의 이별을 고하거나 하는 일들이죠. 반면에 기존 연애 관계를 끝맺음하고 새로운 결실인 결혼을 하는 분들도 다른 시기보다 훨씬 많을 거예요. 우리가 사주를 볼 때 오행에서 가장 가치 있는 물질이 바로 금이라는 오행입니다. 왜냐면 목이라는 것으로 씨앗이 태어나서 화로 자라나는 것이고 토로서 결실을 맺을 준비를 하고 금이 되었을 때 비로소 결실이 만들어진 거예요. 가장 가치가 높고 영양가 있는 씨 종자와 같은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종자를 내년에 많이 심어서 퍼뜨리려면 잘 배양하고 담금질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술월에는 우리에게 미래에 가장 가치 있을 일이 무엇인지, 앞으로 어떤 사람들과 관계하고 어떤 일을 해야 하며 현재 무엇을 하는 게 나의 미래를 풍요롭게 만들지를 고민해야만 하는 시기입니다. 이번 달에는 특별히 조심할 사주가 따로 있다기보다는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흐름에 어긋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그래도 좀 위험한 사주를 찍어드리면 천간의 기토, 지지로는 미토, 축토죠. 띠로는 양띠, 소띠입니다. 전반적으로 내가 새로운 것, 더 나은 조건,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좋은 것, 흔히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무언가에 혹하거나 그런 종류의 선택이 악재가 될 수가 있어요. 가장 실속 있고 안정적이고 내가 할 수 있고 해왔었던 것들에 집중하시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가령 겉보기에 화려하고 부자 같고 그런 부분에 꽂혀서 시작된 관계라면 예측하지 못했던 부정적인 변수들이 드러나게 될 거예요. 어떤 선택이든 효율이나 다른 부분이 좀 미흡해 보여도 명확하고 투명한 것들이 우선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액션 플랜은 천간별 운세에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10월 경술월 전체적인 흐름을 사주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번 달부터는 스스로를 돌보기 어려울 정도로 정신없는 시기가 될 텐데 아무쪼록 바쁜 와중에 실속을 잘 챙기면서 미래를 염두에 두는 결정을 내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복채는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입니다. 이제는 아시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빠이염.